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입단한 바이에른 뮌헨 수비라인의 주전 선수로 우파메카노가 밀려나고 네덜란드의 더 리흐트가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2023-2024 시즌 현재 투헬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김민재 선수와 우파메카노가 됐고, 이로 인해 네덜란드 대표 수비수이자 세계 최고 센터백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더 리흐트 선수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좌절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독일 현지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가 바뀌게 된 것이고, 또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이 더 리흐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독일 현지 언론에서도 긴급 진단하고 있거든요. 오는 주말 분데스리가 3라운드 일정도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출격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지의 분석 내용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라인 경쟁 상황 살펴보면 우선 파바르 선수가 현재 인터밀란으로 떠나는 가운데 라이트백 주전 선수로는 마즈라이가 뛰고 있고, 왼쪽 풀백은 거의 공격수에 가까운 알폰소 데이비스가 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 센터백으로는 이 데이비스를 잘 커버할 수 있는 김민재 선수가 뛰고, 오른쪽 센터백으로 더 리흐트가 이동해서 후방 조율사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마즈라이까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인버티드 풀백처럼 가운데로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파메카노가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 오른쪽, 김민재 왼쪽이 현재 후스코드닷컴에서 이제 표기한 주전 센터백이기도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주전 센터백 표기는 출전 시간을 기반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표기가 되게 돼 있어요. 임의로 배치한 것이 아닌 것이죠. 더 리흐트 선수가 분데스리가 개막 후 지난 두 경기 출전한 시간이 32분에 불과합니다. 베르더 브레멘과의 첫 경기 22분 출전했고, 아우크스부르크전은 김민재 선수가 80분에 내려오면서 10분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그 짧은 출전 시간 동안에도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헬 감독도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수비 조합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분석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리흐트가 벤치에 머무르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독일의 유력 매체 슈포르츠 아인츠, 특히 이제 바이에른 전담 기자로 유명한 캐리 하우 기자가 카네르트 기자와 함께 취재해서 쓴 내용인데, 이게 취재 현장, 즉 독일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 분위기까지 직접 파악하고 내놓은 기사입니다. 이 내용부터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리흐트의 어려운 처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데뷔 시즌 마테이스 더 리흐트는 바이에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네덜란드 선수 더 리흐트는 중앙 수비 라인에서 세 번째 선택지에 불과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알리안츠 아레나의 라커룸에서 믹스트 존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나타나면 보통 취재진들은 이미 자리를 잡는다.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다른 팀 동료들과 달리 네덜란드 선수인 더 리흐트는 기자들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지난 경기 후 더 리흐트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으며, 이는 분명히 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즉 더 리흐트가 좀 젊은 선수지만 굉장히 활달하고 기자들과 교감이 좋고 좀 얘기를 잘해주는 선수다. 믹스존에서 많은 선수들이 사실 인터뷰를 하지만 또 유럽의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더 리흐트는 하지만 어떤 그 요청에도 잘 응하던 선수인데, 최근에 그 경기 후에 모든 기자들의 질문에 거절을 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심사가 불편하다, 얘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게다가 보통 주전 선수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더 리흐트는 지난해 여름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처음으로 주전 경기에서 밀린 상황입니다. 대신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분데스리가 첫 두 경기에서 이적생인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진을 구성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더 리흐트는 교체로만 2번 출전했고 총 31분만 뛰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헬 감독은 바이에른 더비, 그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를 앞뒀을 때 마테우스 더 리흐트는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 대표팀 소속으로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좀 출전할 때 종아리 부상을 입었었거든요. 거기서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리듬이 부족하고 조금만 폼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실제로 프리시즌 기간에도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더 리흐트도 그렇고 출전 시간을 나눠 가졌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체로 나오고 있는 것이지 주전 경기에서 완전히 밀렸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표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의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상황으로 인해 더 리흐트가 우파메카노에게 밀린 상태에서 우파메카노가 또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더 리흐트가 현재로서는 몸 상태에 문제가 없고 실제로 이제 부상을 다 털어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발 선수로 뛰기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술되는 단락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 교체돼서 10분 뛰었는데 실점 과정에 본인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리흐트의 몸값이 무려 7천만 유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돈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유벤투스에 7천만 유로를 주고 영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반 막판 짧은 출전 시간 동안 에리메딘 데미로비치의 어시스트에 이은 아우크스부르크의 이제 만회골 과정에서 더리흐트가 뚫렸습니다. 그의 이제 최대 약점인 이런 단호한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첫 시즌 이제 첫 경기에서도 이미 드러났었다. 그게 바로 독일 슈퍼컵 경기인데요. 이때는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이제 군사훈련 이후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후반전에 나와야 했었는데 0대1로 끌려갔던 그 전반전 상황에서 다니 올모의 맹활약을 더리흐트가 막지 못했고 그래서 하프타임에 교체가 됐는데 이게 결국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리흐트가 뭐 부상 문제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라이프치히전의 부진으로 인해 주전 경기에서 밀려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의 경기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던 것이었고 오히려 우파메카노는 이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 패배한 가운데에도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브레멘전도 김민재와 함께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아우크스부르크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투엘 감독이 브레멘과의 개막전을 앞뒀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조금이라도 앞선다면 우리의 바람은 변화가 거의 없는 백포를 확실하게 찾는 것이다. 즉 선수단을 운영하면서 특히 바이에른 뮌헨 같이 트래블을 노리는 팀들은 당연히 활발한 로테이션이 필요한데 수비 라인은 가급적 안 바꾸고 싶어요. 조직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뛰는 미드필드 라인을 제외하면 스트라이커나 센터백 라인은 잘 안 바꾸거든요. 풀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활동량이 많으니까 교체해주는 경우들이 있긴 해도 풀백도 거의 포백 라인에 유기성이 있고 또 간헐적인 오버래핑이 있고 특히 뮌헨처럼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는 상황이 많은 팀들은 굳이 또 이제 풀백도 로테이션을 많이 안 합니다. 결국에는 미드필드 라인 정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더욱이나 중앙 센터백 라인은 비중이 낮은 경기에 조금 빼주는 것이지 중요 경기에서는 바꾸지 않는다. 지금 상태 소엘 감독은 이제 누군가가 앞서면 안 바꿀 거라고 했는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더리흐트보다 현재 더 강한 상황이고 더 검증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의존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아약스에서 뛰었던 더리흐트 같은 경우 빌드업이 좋은 선수이긴 한데 조금은 안전한 패스를 시도하고 깊이 이제 패스하기보다는 대각선 패스, 횡패스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다. 결국에는 투엘 감독이 지난 그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계속 공격적인 패스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패스 미스가 좀 나왔으나 이걸 김민재 선수를 탓하지 않고 이제 받는 선수를 탓했던 장면들 이런 것들은 결국 과감한 패스를 시도하는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에 있어서도 더리흐트에 앞선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가 탄력과 속도가 더리흐트보다 훨씬 좋잖아요. 배후 공간 커버 능력이 있어서 둘 다 앞서는데 다만 그중에 한 명만 이제 커버해주면 되고 한 명은 빌드업이 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까지 더 좋다면 굳이 더리흐트를 쓸 필요 없이 김민재 우파메카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파메카노가 1대1 상황 부딪히는 상황이 더 강한데 더리흐트가 거기서 약하니까 그럼 굳이 약한 더리흐트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아우크스부르크전의 이 장면 때문인데 데미로비치의 스루 패스를 받은 벨리오의 득점 상황에서 더리흐트가 이 알까기를 당하면서 사이 공간으로 공을 빠뜨리는 상황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패스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든지 이 공을 차단하든지 명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뚫렸다. 이렇게 수비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보였다라는 점들 게다가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당시 이제 다니 올보가 터닝해서 들어갈 때도 또 한 번 상대 선수를 마주한 상태에서 빠뜨리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결국 1대1 수비 능력에 있어서 우파메카노에게 밀리면서 더리흐트가 내려왔다. 수비의 리더 역할, 조율 역할 때문에 더리흐트가 조율하고 김민재 선수가 우파메카노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가 오면서 밀린 게 우파메카노가 아니라 리더인 더리흐트다. 실제로 투엘 감독이 김민재 선수가 이런 리더십과 멘탈과 패스 능력 때문에 바이에른 수비의 새로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더가 2명 있는 형태가 아니라 리더 있고 돌쇠 1명 있고 이런 형태가 더 좋다라는 것이죠. 독일의 슈퍼루츠 아인츠의 보도에서도 이 더리흐트의 이 안전지향적인 패스가 투엘 감독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더리흐트가 어렸을 때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좀 위험을 많이 감수하면서 경기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게 플레이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투엘 감독은 그런 안전한 플레이가 아니라 과감한 빌드업을 원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 전반 4분에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해 길게 찔러준 공이라든지 코망에게 줬던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팬들도 감탄했고 더리흐트도 이걸 참고해야 된다라고 슈퍼루츠 아인츠에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2018년에 골든보이상을 받을 정도로 더리흐트가 수비 유망주로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토요일 멘헨글라트바와의 경기도 벤치에 앉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슈퍼루츠 아인츠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멀지 않은 미래에 좀 더 출전 시간은 늘어날 것이다. 왜냐? 9월 중순부터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되면 경기가 늘어나니까 주중 경기가 생기니까 출전 시간을 줄 거고
그렇다면 더리우트도 경기를 뛰면서 기자들과도 인터뷰를 하겠다. 근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는 결국엔 더리우트가 여전히 3옵션으로 로테이션 자원이 될 것이다. 이 4분 이 장면이에요. 김민재 선수가 한 번에 이제 코망이 바깥으로 내려갈 때 그 로빙 패스를 찔러뒀던 부분들, 과감하게 패스하는 부분들, 바로 슈팅 장면으로 이어진 부분들을 만들어냈었고 9분 같은 경우 바로 김민재 선수가 과감하게 중앙 지역으로 찔러넣는 패스를 했을 때 상대 수비가 차단해갖고 역습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때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 미스를 질책한 게 아니라 투엘 감독이 코망에게 왜 내려와서 잘 받아주지 못했느냐라고 지적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더리우트는 가운데로 과감하게 찔러넣는 패스나 공격으로 한 번에 넘겨주는 패스를 잘 하지 않고 안전하게 빌드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늦어져요. 그러다 보면 상대 수비가 자리를 갖추게 되죠. 투엘 감독은 상대가 자리를 확실하게 잡기 전에 수비 조직이 갖춰지기 전에 빠르게 타격해서 빌드업과 지공인데 속공처럼 경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조금 더 속도감 있고 템포 있는 공기를 펼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센터백 라인에서 과감한 공격이 들어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더리우트보다 김민재가 낫다라는 겁니다. 우파메카노가 이제 수비 본업의 역할을 한다면 더리우트가 이제 빌드업을 하는 선수인데 김민재 선수에게 우파메카노의 역할을 맡기면서 더리우트 김민재로 가는 게 아니라 더리우트에게 김민재 선수의 역할을 맡기면서 김민재 우파메카노로 가고 더리우트가 갖고 있는 수비력의 문제를 김민재 선수가 커버할 수 있으니 더리우트가 밀린다는 얘기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김민재 선수가 이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전반전에는 패스미스가 좀 있었지만 후반전에는 패스미스가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공격적으로 패스를 하다가 잘린 거였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의 패스가 달라진 게 아니라 받는 선수의 움직임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아진 것이다. 즉 김민재 선수의 기량이나 플레이에는 문제가 없고 동료들의 전술적인 부분들과 위치를 지정해준 투엘 감독의 효과가 나온 것인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더리우트가 들어가면 이런 과감한 패스가 안 나오잖아요. 이게 좀 더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임에도 불구하고 득점 찬스 패스를 팀 내 4번째 중앙 미드필더로서 경기 전체 공격을 이끌어가는 키미히라든지 윙어인 코망이라든지 왼쪽 윙에 가깝게 뛴 데이비스 다음으로 많이 했다라는 것 0.16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실 아우크스부르크 선수 중에서는 공격을 거의 이끌었던 스벤 미켈을 제외하면은 김민재 선수보다 높게 나온 선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김민재 선수의 후방 지역의 플레이메이킹이 바이에른 뮌헨 투헬 감독 공격 전술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라는 것. 결국에는 김민재 우파메카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일 바이에른 지역신문인 타게스 자이퉁도 보도를 했는데요. 더리우트는 바이에른 벤치에 앉는다. 본인이 개인적인 결심을 해야 된다. 본인이 이제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됐는데 현재 그 이유는 투헬 감독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앞으로도 의존할 것이다. 더리우트는 우파메카노에게 자리를 빼앗긴 것 같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더리우트가 브레멘전에도 수비가 흔들렸던 상황에서 리더가 될 것 같았지만 리더가 되기 어려운 모습들이 드러났고 이제 투헬 감독은 우파메카노 김민재를 신뢰하고 이번 웬헨글라트바흐전도 아마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유로스포츠 독일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센터백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심지어 투헬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지난 몇 주보다 훨씬 더 잘해줬습니다. 조직력과 팀 전체의 짜임새 측면에서도 분명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즉 조직력도 좋고 짜임새도 좋고 개인적인 경기력도 좋은데 갑자기 이 센터백 조합을 해체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축구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되는 건 바꿀 필요가 없다. 주전 선수가 다쳐서 후보 선수를 넣었을 때 이 선수가 잘하고 있으면 주전 선수가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야 바꾸는 것이죠. 투엘 감독이 당분간 이 두 선수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투엘 감독이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경기력도 안 좋았는데 이때 센터백 선발 출전 선수였던 더리우트가 확실하게 밀려났고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됐다는 얘기죠. 이 이후 부상을 털어내고 경기력까지 끌어올리지 않는다면 뛸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후스코드닷컴도 멘헨글라트바흐와 바이에른 뮌헨의 예상 명단을 내놓으면서 센터백 라인은 역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로 배치를 했습니다.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인 마누 코네와 크리스토프 크라머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노이하우스, 호노라트, 바이글 같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 전력이 가동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최근 득점력을 보였던 크반타라 선수들이 뛸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케인과 밀러가
선수가 공격 조합을 이루고 좌우 측면은 코만과 사네,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은 고레츠카와 키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멘헨글라트바흐는 바이에른의 천적으로 유명하죠. 양 팀의 최근 6경기 전적, 물론 여기에 친선 경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에른이 한 번도 6경기 동안 못 이겼어요. 4승 2무로 멘헨글라트바흐가 앞서고 있고, 지난 시즌 리그에서 바이에른이 안방에서 1대1로 비겼고 원정 가서도 2대3으로 졌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는 존머의 엄청난 선방들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 대결 같은 경우에는 존머가 바이에른으로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멘헨글라트바흐가 이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멘헨글라트바흐가 만만치 않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슈퍼컵 패배 이후 리그 2경기에서 7골을 몰아치면서 2승으로 현재 당연히 선두 경쟁을 나서고 있는 반면 멘헨글라트바흐는 아직 리그에서 승리가 없어요.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첫 경기에서 4대4로 비겼고 2라운드 레버쿠젠전은 레버쿠젠이 엄청 잘하긴 했지만 안방에서 0대3의 완패를 당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바이에른이 크게 앞섭니다. 그리고 이미 또 한 번 존머라는 핵심 골키퍼가 없는 멘헨글라트바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는 홈팀임에도 멘헨글라트바흐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7.69배, 무승부가 무려 6.14배, 원정팀임에도 바이에른의 승리가 1.32배로 바이에른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역사적인 조금 심리적인 면으로 멘헨글라트바흐가 바이에른을 상대로 좀 이변을 또 한번 일으킬 수 있을지, 아니면 김민재 선수가 합류한 바이에른이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케인의 결정력을 통해 이 멘헨글라트바흐와의 징크스, 악몽을 깰 수 있을지, 한국 시간으로는 9월 3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 경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